안녕하세요. 빌딩예솔입니다. 오늘은 종강역에 나왔는데요. 종강역은 인근에 이제 대기업 사옥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형 오피스들이 많은 이런 빌딩 숲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유동인구가 특히 많고 또 이제 뭐 토익이나 유명 어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학원가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뭐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어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이제 젊음의 거리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종강역 메인 상권인데 역설적이게도 젊음이 전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종로나 뭐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이 뭐 술 한잔 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뭐 아니면 토익학원 혹은 뭐 어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꽤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강역 상권이 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한 10년 전부터 좀 특색을 잃은 것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바뀐 문화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뭔가 회식에 대한 분위기나 좀 인식도 바뀌었고 워낙 좀 놀거리가 풍부한 이런 다양한 상권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해서 상권이 좀 쇠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강역 상권의 요즘 분위기를 느끼러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최근에 배우 송승헌 님이 이제 건물을 매각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송승헌 님이 2018년도에 235억에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 6년 만에 259억 5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세전 단순 차익만 계산을 하면 약 25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업계에서는 뭐 실패한 투자다 혹은 뭐 아쉬운 투자다 이런 말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단면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기회비용 생각하면 손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실 뭐 모든 변수를 다 알고 투자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찬 거라고 이렇게 24시간 상권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입지는 배신하지 않기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제대로 된 입지의 이런 빌딩을 매수하셨기에 그나마 공실률이 낮은 좀 높은 임대 수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만 매달 임대료가 8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럼 매년 10억에 가까운 임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건물에 있는 근저당을 확인해보니 매매가의 절반 수준인 한 13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자를 내고도 임대료의 절반이 추가 수익인 건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 수익만 약 30억 이상 이 추가가 된 거예요. 요즘같이 사실 뭐 원가 이하로 매각되는 사례가 많은 시장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송승헌 님이 이제 이미 강남에도 좋은 입지의 건물을 또 보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승헌 님의 건물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배우 하정우 님의 건물이에요. 2018년도 12월 81억에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본 건물이 이제 1965년도 준공된 노후 건물인데 이 관철동 주변의 건물들이 준공된 지 평균 한 4, 50년 이상 좀 노후된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로 중구가 그렇고 토지 평당가는 3억 4천으로 좀 매입 당시에도 살짝 높은 감은 있었지만 젊음의 거리 메인 거리에 100억 미만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이 없는 그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메인거리 시세가 한 3억 초반대고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당 1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 당시 기준으로는 임대 수익이 5% 넘게 나왔던 건물이고 원래 이 건물이 1, 2층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있던 건물인데 작년 11월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게임장으로 최근에 임대를 마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메인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임대가 금방금방 맞춰지는 것 같아요. 2000년도 중반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는 이 상권의 좀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현재 촬영 시점이 토요일 오후인데 사실 여기는 평일에 더 많긴 하거든요. 오피스 상권에 좀 주변 직장인들 수요가 탄탄한데도 예전 같지 않은 건 회식 문화가 바뀐 게 정말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밤늦게 막 술 마시고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약간 트렌드도 워낙 빨리 바뀌고 익숙한 놀거리보다는 성수동처럼 좀 특색 있고 약간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쫓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예전보다는 줄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다른 지역에서 볼 법한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이 좀 많다 보니까 색깔을 잃은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전에는 공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좀 조금씩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젊음의 거리 쪽에도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날씨가 아무래도 좀 풀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 청계천 라인 쪽으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건물도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청계천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인데 청계천 뷰가 나와서 되게 인기가 많은 라인이에요.
토지 면적이 54평이고 연면적은 140평입니다.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었고 리모델링용으로 좀 적합한 건물이었어요. 매매가는 72억이고 토지 평당 금액은 1억 3천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보니까 다시 임대를 맞출 때는 1층 같은 경우는 NI 30만 원 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임대를 다 맞췄을 때 수익률이 4% 넘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 이 청계천 라인이 이제 공실이 없고 대부분 상부층까지 맞춰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자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힘이 진짜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강역 상권을 살리려면 이 청계천 라인을 따라서 좀 뭔가 특색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들면 조금 더 인구 유입이 되면서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종강역 상권에 나왔는데요. 오늘이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주변에서 지금 시위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몰라도 3, 3호 데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강역 상권이 이렇게 언론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보다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한번 실제로 현장 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